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원하지 않게 이름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인생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신기하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족이 한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분명히 발붙이고 사는데 존재감은 철저하게 지워야 하고 안 보이는 듯이 살아야 안전을 확신할 수 있던 인생. 상상이 가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를 피해 숨어 지내듯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아예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밀스러웠던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은 여자예요. 그래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그리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이자 동시에 제 분신 같은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꽤 혼란스럽게 자랐습니다.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당시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겨우 적응할 만하면 또 전학 가기를 반복해야 했죠. 저 이번엔 진짜 안 갈 거예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친구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냐고요. 매번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자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영아, 엄마도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네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이해해주라. 나중에 네가 크면 다 설명해줄게. 엄마가 이사 간다고 결정하면 반항도 잠시. 저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만 남겨두고 엄마만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통할 리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짝 친구는커녕 반 아이들 이름 다 외우기도 전에 짐 싸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저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왜 이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웃음기 하나 없이 진지한 얼굴로 바깥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도록 종용하셨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남들은 그냥 나이 차이 많은 언니랑 동생으로 볼 거야. 왜 그래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애 있는 여자로 보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저 두고 가지 그러셨어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엄마 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바깥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처음부터 엄마를 언니인 줄 알고 컸으면 모르겠는데 실컷 엄마라고 부르다가 언니라고 부르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라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전 청개구리짓 하지 않고 엄마의 요구를 최대한 따라주려고 애썼어요. 엄마는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언제나 겁에 질려 살았으니까요. 항상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로부터 절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우선 엄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부러 지름길을 통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귀가하셨어요. 게다가 뜨거운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니셨고 모자를 푹 눌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친밀해지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주소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 과거를 돌아보니 엄마가 참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족으로서 곁에 있기는 했지만 엄마의 넋두리를 진지하게 받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사람들 눈을 피하면서 살다 보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거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셨던 거죠. 가끔씩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화들짝 놀라셨고요. 창밖에서 차 서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커튼부터 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저 나름의 고충이 생겼습니다.
전학 다닌 학교 중에서는 절 요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너는 왜 맨날 언니 이야기만 해? 설마 엄마 없어? 말로만 듣던 고아인 건가? 왜 부모 없다고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왜 그런 걸 너희한테 직접 다 말해야 하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길래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난 언니랑 둘이 재미있게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꺼. 아니, 그러면 언니가 맞다고? 그게 더 이상한데?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희 언니 어른으로 보이던데? 너네 가족 되게 특이하다. 저는 콩가루 가족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솔직히 해명하려면 해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정정하다 보면 어디까지 실토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입을 다물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가서는 더 이상 전학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사춘기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서 겁이 났거든요. 저는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채우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혹시나 엄마가 어떤 반대를 하시더라도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려고 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엄마는 그래도 학생이니 학교에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너무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하기만 했죠. 결국 엄마는 제가 그동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작정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계셨는데요. 어느 날 브로커를 만나 저를 자식 없는 집에 보낼지 진지하게 의논하셨습니다. 요즘은 딸이라고 해서 막 배척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학비며 생활비며 걱정할 것 없이 공주님처럼 자라날 수도 있죠. 애 하나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소개한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브로커는 누가 들어도 혹할 만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엄마도 절 보내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고생하더라도 엄마 밑에서 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울부짖으면서 브로커를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저 엄마랑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도 정신이 번쩍 차려졌는지 절 끌어안고 울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딸인데 왜 어디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 위한 게 절대로 아니니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엄마 없이 저만 공주처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부모 잘못 만나는 바람에 네가 이런 고생까지 하게 된 게 죄스럽다. 널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엄마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반성하고 있어. 솔직히 엄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의 존재를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엄마가 절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몇 번이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대답을 피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머리가 커져가면서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직접 마주한 적은 없더라도 본인 와이프랑 딸이 이토록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어떤 인간인지 알만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전 아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엄마의 입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 열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아빠라는 인간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갓 20이 되었을 때 임신시켜서 결혼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막상 같이 살게 되니 10달 동안 여자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잡돌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가는 여자를 봐야 정성을 들이고 싶어질 거 아니야. 배는 잔뜩 불러서 동작도 둔해져가지고 아내 취급받고 싶은 건가? 임신하면 살찌는 만큼 양심은 사라지나 보지? 아주 그냥 집에만 오면 지겨워 죽겠어. 아니, 그러면 임신했는데 내가 연애 시절 몸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야? 당신은 나랑 우리 아이가 걱정되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도 내가 많이 찐 편 아니라고 하셨어.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영양분은 가져갈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러니까 정이 떨어지지. 아직 같이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바가지를 긁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알아서 사려. 괜히 성질나게 하면 나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엄마는 원래 연애 당시에는 아빠가 말끔하게 양복을 잘 차려입고 다녀서 멋지고 근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아빠는 건실하기로는 꼴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형님 놀이하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말로만 구박했다는데요. 엄마가 절 출산하고 난 뒤부터는 뱃속에 애도 없으니 주먹 들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엄마가 몸 추스르기 정신 없을 때도 집에 놔두고 여자 만나러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라는 인간들도 아빠가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관하면서 인기 많은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편들어줬대요. 남자가 큰일 하려면 어떻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겠냐. 여자는 내조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다. 괜히 바깥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 집구석에 들어앉힐 생각하지 마라.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 걸 어떡하냐. 엄마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시부모의 사고방식은 이게 다 전부 아빠가 잘나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주먹질과 바람을 참지 못해서 절 데리고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엄마가 항상 겁에 질려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빠가 했던 일은 빚 안 갚고 잠수 타면 전국 곳곳으로 잡으러 다니는 거였으니까요. 사실 전 철없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꽤 좋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TV나 보고 간식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밖에서는 학교 가는 애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여유롭게 늦잠을 만끽하고 이불 속에 들어누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과자 봉지 뜯고 설탕 넣은 달달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검정고시를 봤다고는 해도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아는 게 턱없이 부족했고요. 뭘 잘한다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엄마만 의지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는 일자리를 구해야 할 텐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뒹굴거리지 말 걸 그랬어요. 네가 그런 후회를 왜 해? 내가 너 돈 벌어오라고 시킬 생각도 없는데. 네가 일부러 뒹굴거린 것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서 집에서 쉰 거잖아. 아직은 엄마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굳이 저한테 돈 벌어오라고 종용하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엄마 때문에 제가 같이 도망 다니느라 고생한 걸로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엄마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던 데다가 이미 평생을 어깨가 무겁게 살아오셨으니 나눠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사셨기 때문에 딱히 경력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직처럼 쉽게 관둘 수 있는 일 위주로 하셨죠. 덕분에 엄마는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하며 사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나가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는 감히 내뱉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는 전단지 붙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주로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라 출입문이나 전봇대에 광고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도 모자라 계단에서 미끄러질까 봐 늘 긴장해야 했고요. 여름엔 벌레 쫓아내느라 혼자 허공에 팔 휘두르면서 땀범벅이 되셨죠. 게다가 배달 전단 전화 받는 콜센터에서 근무하셨을 땐 욕설 섞인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도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어요. 최대한 엄마는 저에게 내색하지 않고 고생을 감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고된 노동 끝에 돌아와 기절하듯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모를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일하게 해 주세요. 홀로 딸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발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를 먹여 살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자식이 엄마가 자존심도 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지만 저는 학력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고민 끝에 3교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딱히 머리 쓸 필요도 없었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업무에 임하면 되는 거라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능숙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손발이 따로 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 돌아가는 리듬이 몸에 박히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마음 놓고 농담을 주고받을 틈도 없이 일했지만 어쩐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기쁨 덕분에 일상에 생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다만 체력이 남들보다 배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워낙 쉬다가 나온 사람이라 견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커다란 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면서 엄마도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되셨죠. 아영아, 내가 너보고 일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실하게 지내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나처럼 부족한 엄마도 또 없을 텐데 이런 멋진 딸을 가졌다니. 앞으로도 난 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알아서 앞가림도 잘하고. 갖다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엄마인데요. 괜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살림에 보탤 테니까 엄마도 이제는 저한테 짐을 나눠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 사정이 여전히 보잘것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김치 대신 다른 반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제가 공장에서 퇴근할 때마다 집 앞까지 마중 나오실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절 만족스럽게 만들더군요. 이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도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밤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요. 평소와 달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간 거라서 아직 주무시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어봤더니 엄마가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바로 이마를 짚어봤는데 열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격하게 병원에 갈 수 없다며 반대하시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본인의 생활 반응을 남기기 싫다며 고집 피우시더라고요. 아빠라는 인간한테 우리 위치 들켜버리든지 엄마가 제대로 치료 못 받게 되든지 제 마음이 불안한 건 어차피 똑같을 텐데 왜 안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편찮으신 건 처음 봐요. 제발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러 가요. 네?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자꾸 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인간한테 들키게 되는 게 죽기보다 더 싫다고. 다른 게 효도가 아니다. 내가 싫다는 것만 좀 하지 말아줘라. 네가 부득불 병원에 데려가겠다면 나는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야. 저는 솔직히 엄마의 강경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엄마가 열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힘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제 팔뚝을 깨물어가면서 거부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엄마가 눈을 부릅뜨시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줄줄 흘려가며 자식한테 패기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해코지하러 오면 혼자 감당할 거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의 간절한 애원 때문에 집 근처 약국에서 해열제랑 진통제만 사다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열은 일시적인 거라 후유증 없이 금방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엄마가 또 이렇게 아픈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집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심지어 병원도 안 가려고 하실 텐데 제가 제때 발견해드리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저는 3교대 공장을 그만두고 집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대가 낮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살피기에는 훨씬 수월했거든요. 그러면서 퇴근 후에는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나는 평생 그냥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거로 만족했는데 아영이 너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나 보네.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혹시 공부하다가 머리 잘 돌아가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말해. 엄마가 그 정도 뒷바라지는 해줘야지. 사실 저에게 공부는 검정고시 준비하던 시절 이후에 아예 놔버렸던 거라 머리를 쥐어뜯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니 내심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젠가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제가 근무하는 마트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마중 나오시는 경우는 있어도 근무지까지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특히 엄마가 손을 벌벌 떨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스럽더라고요. 아영아, 오늘 밤에 바로 야반도주 할 거니까 퇴근하기 전에 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라. 엄마가 먼저 짐 싸두고 있을게. 바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사나 싶다니. 역시 사람은 방심하면 안 되나 보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잘만 지내고 계시다가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무 떨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해 보세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한창 어릴 때는 여기저기 이사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야반도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기색 같은 것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극도로 공포스러워하면서 누가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본명을 쓰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되셨는데 시장에서 누군가 본명으로 부르면서 안성에서 시집왔던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절대로 아니라고 둘러댄 다음에 귀가하셨는데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커서 다시 지역을 떠나버리자고 하신 거였어요. 이미 방 빼겠다고 말씀까지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항상 전전긍긍하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당일에 냅다 도망가자고 하시면 저도 만들어뒀던 생활의 기반을 한순간에 버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앞에 가장 소중한 우리 엄마가 초조해하면서 손을 벌벌 떨고 계시잖아요. 결국 전 마트에 당일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 채용하려면 시간도 걸리는데 너무하네요. 당장 이번 주 근무표부터 구멍나게 생겼어요. 인수인계도 못하고 가버린다니 무책임하게 짝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급박하게 움직이게 됐어요. 그동안 잘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워요. 최대한 저도 민폐 끼치지 않도록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 곧장 짐을 챙겼어요. 어차피 좁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많이 만들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몇 년 살았다고 나름 챙겨야 할 게 꽤 있더라고요. 전부 싸 짊어지고 나가려면 허리가 휠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곁에서 요란스럽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도 사치라는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짜증이 난다면 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당시에 우리 엄마를 목격했다면 감히 뭐라 할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저도 괜히 담담해 보여야겠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주변을 묻고 물어서 찾아왔다며 안성댁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아줌마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방 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튀어나오셨어요. 아니, 스토커도 아니고 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안성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저는 아니라고요. 제발 저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만 돌아가 달라고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엄마는 두려움에 떨었던 만큼 거칠게 역정내셨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아줌마가 바로 시장에서 본명을 불렀다는 그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는 엄마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거에 알고 지냈는데 얼굴 못 알아보겠냐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아줌마는 쉽게 포기하실 분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엄마가 시장에서 극구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묻고 물어 집까지 찾아온 걸 보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줌마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줌마는 과거에 두들겨 맞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웃이었던 우리 엄마가 야반도주할 수 있도록 푼돈이라도 쥐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그 당시에 초췌하고 피피하게 살았다는데요. 야반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제법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얼굴에도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우리 엄마가 알아볼 수 없던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보내줬을 텐데 안성댁이라서 포기할 수 없었어. 나는 안성댁 덕분에 제2의 인생을 맞이한 거란 말이야. 평생 안성댁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신경 쓰고 있었는데 다시 만나서 다행이다. 제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들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제서야 눈물을 글썽이며 아줌마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줌마 역시 그런 엄마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옛 이야기를 쏟아내셨는데요. 아줌마는 우리 모녀가 짐까지 싸들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말에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예 우리 모녀를 아줌마 본인이 살고 계신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아줌마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위해 시장에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러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어차피 모든 생활을 정리하던 상황이라 아줌마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아줌마도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 거라 기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줌마는 엄마가 식당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주셨어요. 게다가 아줌마가 살고 계신 주택에 머물 곳도 마련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아줌마의 비호를 받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당장 생활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사이버 대학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진짜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는 건지 엄마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바로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 하나가 엄마의 신분증을 우연히 본 거예요. 어라? 우리한테 알려주신 성함이랑 신분증 속 성함이 다르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본명 알려주기 싫으셨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식당 직원분이 일부러 캐물었다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명처럼 실제로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셨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엄마는 평생을 도망다니며 사셨다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하셨나 봐요. 눈에 띄게 딴소리를 하면서 대화를 피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식당 직원은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엄마는 다른 식당 직원분들까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사이가 어색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엄마는 괜히 일적으로 실수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주인집 아줌마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낙관하셨지만 엄마는 안 그래도 도와준 게 많은 분에게 민폐 끼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이러다 은인한테 패 끼치게 되는 거 아닐까? 안 그래도 식당 일이 정신없는데 내가 괜히 팀워크에 물을 흐려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 다들 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어떡한다니. 엄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인집 아줌마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식당 일을 그만둬야 할지 주인집 아줌마를 찾아가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주인집 아줌마가 다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식당 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어요. 안성댁, 언제까지 숨어 지낼겨? 복수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 이제는 너무 숨어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안성댁 인생도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 한 번만 내봐.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복수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두 손을 내저으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감히 맞설 자신이 없다는 의미 같았어요. 그러자 주인집 아줌마가 절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안성댁은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니까 그렇다 쳐도 아영이는 어쩔 건데. 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시집도 안 보내고 평생 그림자처럼 살게 놔둘 거야? 언제까지 도망다니게 하려고. 애 아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주인집 아줌마가 절 언급하시니까 그제야 엄마도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서 망설이고 있는 마음이 전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집 아줌마에게 나서기로 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엄마가 나섰다가 악몽에 시달리느니 아빠가 평생 남처럼 지내온 거나 다름없는 제가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복수해보기로 한 거죠. 엄마는 아빠라는 인간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괴롭힌 사람 찾아가서 똑같이 갚아주는 게 낫겠어요. 무슨 복수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냐고 제의할 이유가 있겠어? 그냥 이제 너희 모녀 차례가 됐으니까 복수하자고 한 거다. 주인집 아줌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눈빛과 마주치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가 절 데려가신 곳은 동네 구석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얼마나 허름했냐면 담벼락은 무슨 이가 빠진 것처럼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고요. 대문은 한쪽이 덜컥거려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엉켜 있더라고요. 아무도 관리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방치된 집이었어요. 게다가 집 외벽도 오랜 세월을 견딘 것처럼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창문은 아예 유리가 깨져서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기껏 복수하자고 해서 마음 다부지게 먹고 따라왔는데 이런 곳에 도착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죠? 뭘 찾고 나오기라도 해야 하나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둬. 괜히 마음이 약해지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주인집 아줌마는 제대로 잠겨있지도 않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주인집 아줌마를 뒤따라서 들어갔는데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을 굶은 듯 퀭하게 꺼져 있었고요. 눈은 탁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채로 수북하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리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침자국이 덕지덕지 있었죠. 심지어 손톱은 때가 잔뜩 낀 걸로 모자라서 아예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주인집 아줌마의 눈빛을 통해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인간이 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엄마를 핍박했던 아빠였던 거예요. 이 처참한 인간이 바로 네 아빠야. 그래도 세상에 권선징악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 그렇게 지 잘난 맛에 임신한 아내 두들기고 못살게 굴더니 남들 도움 없이는 뭣도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주인집 아줌마는 노골적으로 아빠를 비웃었습니다.
사실 주인집 아줌마는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받은 만큼 베푼다는 마음으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 허름한 집에 누가 살고 있다길래 찾아왔더니 너무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아빠는 엎드려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리를 아예 못 쓰고 있었습니다. 저랑 주인집 아줌마가 찾아온 걸 알고 나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누군지 알 리 없었기 때문에 제 발목을 붙들고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가씨, 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남은 인생을 이 꼴로 살아가야 하는데 동정심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살면 언젠가 복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괜히 겉모습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인간 다리 다친 것도 자업자득이라서 통쾌하기만 하거든. 괜히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 가지지 마라. 알고 보니 아빠는 한평생 불편하게 살다가 이 지역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엄마를 찾아서 괴롭히려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평소에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니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다른 눈초리 피해 겁주려고 창문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헛디뎌 그대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악행을 저지르려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아빠는 주인집 아줌마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와이프 찾으러 왔다가 잘못된 거라면서 호소했습니다. 제가 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라서 그런지 와이프가 잘못했고 본인은 죄 없이 배신당하고 불쌍한 남자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일갈해줬죠. 그런데 제가 길게 말하는데도 아빠라는 인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정체를 밝혀버렸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같은 쓰레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 같아 보여? 나는 당신이 괴롭혔던 여자의 딸이야. 설마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지는 않겠지? 나는 당신의 피부치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래놓고 허겁지겁 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네가 그때 갓난아기였던 내 딸이구나. 어쩐지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 그동안 네 엄마랑 둘이서 사느라 고생 많았지? 네 엄마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우리 예쁜 딸내미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구나. 이 세월이 너무 안타깝고 한스럽다. 정말 웃기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평생 도망만 다닌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3살 정도 됐을 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합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피떡이 된 채로 귀가하더니 얼른 나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굳이 이유를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엄마도 눈치껏 알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아빠는 저와 엄마를 책임질 생각은 없고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싶으면서 엄마가 새로운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도록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다니려 애쓰며 정붙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거죠. 그리고 아빠가 진짜 절 애틋하게 딸내미로 생각해왔다면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닐 때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인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롭게 정착한 곳마저 찾아와서 괴롭히려다가 스스로 인생을 꼬아버린 상황이 발생한 게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엄마를 겁에 질리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도 낑겨 살려고 같이 살자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대요. 딱 봐도 지는 집에서 술 마시고 놀고 우리 엄마 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원수같이 지지고 볶으며 살아도 가족이라는 건 끊어낼 수 없는 거야. 나도 결국 방황하면서 살다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됐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구나. 무조건 싫어. 난 아빠라는 존재 없이도 지금까지 엄마랑 잘 지내왔어. 괜히 우리 일상에 불똥 튀기려고 들지 마. 당신만 엄마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놔줬다면 난 지난 인생을 훨씬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평생 엮이기 싫으니까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반성해.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전 얄짤없이 선을 그었고 마음껏 조롱해줬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가 처한 상황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긴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쫓기듯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숨막혔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도 엄마의 사연을 공유했지만 그전까지는 어린 저를 키우며 엄마 혼자 마음에 담아두셨을 테니까요.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엄마한테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인간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꿈일까봐 두려울 정도로 속이 다 후련하다. 이제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된 거야. 엄마가 마음 놓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줌마는 마지막 피날레까지 장식해 주셨는데요. 아빠는 반찬 봉사를 받던 것마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의 호의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대신 나라에서 지원받는 걸로 꾸준히 먹고 사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동네에서 말을 나눌 사람조차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독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도 제대로 마음 터놓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내셨으니까 아빠도 이제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는 날까지 반성이나 실컷 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저는 사이버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졸업장을 처음 받아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물론 성대한 졸업식은 못했지만 엄마랑 주인집 아줌마가 파티를 대신해 주셨어요. 나름 풍선이랑 간단한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죠. 특히 엄마는 눈시울이 촉촉해져서는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까지 셋이서 둘러앉아 케이크를 잘랐는데요. 그날만큼은 어릴 적 친구들의 화려한 생일 파티에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영아, 내 하나뿐인 소중한 딸, 졸업 축하해. 그동안 도망치기 바쁘게 살아서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는지 미안한 마음뿐이다. 엄마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동안 인생이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네 덕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어머,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내가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고는 해도 어린 나이에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네 엄마 원망 한번 하지 않고 같이 이겨낸 게 존경스럽기까지 해. 저랑 엄마랑 서로 울먹이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대학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심리학 쪽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알아볼수록 흥미롭고 은근히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아서 기대되더라고요.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남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남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미래를 꿈꾸다니 스스로도 신기하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늘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30년을 넘게 그림자처럼 지내시다가 이제는 본명을 편안하게 드러내셨죠. 누가 본명을 부른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는 일도 없으시고요.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도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엄마가 친화력 좋으신 줄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매번 놀라게 돼요. 엄마는 일 시작 전에 직원분들과 서로 팔짱 끼고 커피를 사러 나가시고요.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면서 주방 안을 웃음바다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분위기 메이커 소리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 같이 남은 반찬 나눠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더 이상 엄마가 외로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없는 일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분명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주인집 아줌마랑도 여전히 돈독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두 분이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오셨는데요. 그 이야기만 꺼내면 두 분 다 박장대소부터 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짐 붙이고도 비행기 시간 착각해서 뛰어다녔던 이야기며 해녀 체험한다고 입수했다가 허우적거리며 구명조끼 벗어던졌던 이야기까지 웃기고 민망한 일이 한가득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한 식당에서는 관광객인 줄 모르고 할인을 안 해줬다는데요. 주인집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사장한테 사투리로 한바탕 설전을 벌이셔서 결국 할인받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주인집 아줌마와의 여행은 체력도 정신력도 다 필요하다고 혀를 내두르셨지만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 보였습니다. 덩달아 저도 우리 엄마에게 이런 행복한 추억을 선사해 주신 주인집 아줌마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항상 유쾌해 보이던 주인집 아줌마도 언젠가 웃음기 없이 진심을 꺼내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안성댁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두들겨 맞고 살았을지도 몰라. 감히 용기 내서 도망가게 돼도 분명히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난 진짜로 그날 받은 돈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 그리고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게 내 성미거든. 앞으로도 내 옆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고. 무슨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줌마야말로 우리 모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걸로 전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남은 인생 아줌마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기대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삶이라는 게 서로 돕고 받는 과정이라는 걸 느껴요. 엄마가 주인집 아줌마에게 건넨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엄마가 다시 그 선순환의 일부가 된 거니까요. 엄마는 이제 자기 인생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끔은 저한테 먼저 맛집을 찾아보자고 하고요. 영화도 보러 가자고 부탁하세요. 옛날에 엄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미래를 기대하시는 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영아,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던 건지 항상 자책만 했는데 요즘은 정말 살맛이 난다. 내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거면 된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더 좋은 일만 만들자고요. 사연을 쓰는 동안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 웃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엄마의 본명 석자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엄마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나가려고 해요. 저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 한 분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